밥집을 하거나 뭔가 저보고 뭐 장을 만들어서 팔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치 같은 것도 그런 거를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저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맛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해 먹자. 뭐 그러면서 사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음식문화 운동가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우리 음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더 건강하게 먹자. 기왕이면 예전부터 우리가 먹어오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또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대물림돼서 먹어오던 것들, 전통적인 걸 너무 무시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음식이 아닌 것으로 또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여오는 식재료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서 고안한 게 한 그릇 밥 레시피라면서요? 시간이 너무 없다. 저한테 요리책을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저녁에 뭐 피자를 먹고 남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오이 피클 몇 조각을 이용하는 음식. 고기를 먹고 싶어서 깻잎을 20장 사왔는데 그게 최소단이라서 5장이 남았어요. 그 시들은 남은 깻잎 5장을 가지고 하는 요리, 이런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하고 좀 미안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음식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나 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이 없는 게 기성세대의 탓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된다, 좋은 데 취직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음식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뭔가 쉽게 조리를 하는데 시간도 적게 걸리고 또 영양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 또 맛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알려주면 좋겠다. 어머니가 해주셨을 때, 혹은 또 제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해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먹여보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좀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밑작업을 여러 가지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볶고 따로 섞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쌀 넣고 물 붓고 재료 넣고, 그리고 딱 밥을 하는데 걸린 시간 15분 정도에 맛있는 한 끼, 한 그릇 밥이 되니까 좋아들 하세요. 기존에 제가 집에서 해먹던 거나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말고도 새로운 밥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딸이 있는데 비슷한 나이니까 바깥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딘가 배고팠는데 들어갔는데 누군가 따뜻하게 어쨌든 뭐 밥이라도 한 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딸 같으니까 또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밥 때 돼갖고 누군가를 만나면 밥 먹었냐, 이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준 가지밥의 맛이 궁금해요. 이 가지의 식감을 좀 살리면서
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말린 가지를 이용했는데 사실 말린 가지로 나물을 해먹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정월 대보름날 한 번 정도? 그래도 해마다 가을마다 가지를 말려요. 제가 말린 가지로 해봤더니 그 가지의 달달한 맛과 향 이런 것들이 묵나물화돼서 나는 그 또 약간 그 묵은 진미, 그러니까 뭐 농가 원령가에는 그 묵나물들을 육미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살짝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밥을 했더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식재료 생산자들에 대한 마음도 애틋하시겠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농사로 평생을 사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락거리면서 농사 짓는 모습도 봤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 땅을 좀 빌려갖고 농사도 지어보고 뭐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게 됐죠. 지금도 나가서 뭔가 하나 심어놔도 그걸 돌보고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농부에 대한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의 수고를 거쳐서 오는지를 생각해보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의 어머니도 음식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셨나 봐요.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시면 그걸 와서 이렇게 재현해내시는데 되게 탁월하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짜장면을 드시고 오시면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그걸 해주셨어요. 그 맛을 흉내내서. 그래서 짜장면을 밖에 나가서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먼저 먹었고 지금도 85세의 이분이 음식을 해갖고 저한테 먹이면서 내 미각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살펴봐라 이런 얘기. 내가 음식을 했는데 전부 다 짜지진 않았니? 전부 다 싱겁진 않니?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세요. 내 음식이 맛있니? 뭐 이렇게.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가서 자면 제가 새벽에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밥상을 차려놓으세요. 지금도. 그래서 아주 일찍 나간다고 일어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안 주무세요. 앉아서. 아니면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약간 그런 어머니 성품을 좀 받은 것 같기는 하죠. 한 그릇 밥 중에서 작가님께 가장 의미 있는 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래기밥은 정말 되게 소박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인상 깊은 그런 밥인데요. 어머니나 이모가 이제 겨울이 되면 해주셨던 밥이에요. 생각 없이 먹을 때는 약간 투덜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먹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농촌에 귀농해서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처음 내려가서 제가 만든 이제 시래기를 가지고 밥을 처음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막 좋았던 거예요. 우리 음식의 근간이 되는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계시죠? 저도 지리산에 와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죽은 조상이 제사 때 자기 집 간장 냄새를 맡고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지금은 자기 집 간장 냄새가 없어져서 우리 장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 설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메주를 구하시면 돼요. 메주를 잘 만드는 장류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메주를 구입만 하신다면 항아리에 메주 넣고 소금을 풀어서 넣으면 저절로 장은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서 먹는 장들이 특히 간장, 된장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간장 회사를 세우면서 그들 방식을 알려줘서 만들어지는 간장 된장이에요. 올해가 2019년이라서 1919년에 3.1 만세운동을 부른 100주년이에요. 저는 간장 독립 100주년 뭐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담한 먹자에서 전국에서 3월 1일에 보드 장을 담가서 인증샷을 쫙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밥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밥 한 끼를 자기 스스로 잘 챙겨서 지어서 먹을 수 있다면 스스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서 밥 먹지 말고 누군가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좀 해먹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웃하고 또 친구하고 가족하고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